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맥스 수리논술TV의 전성식 선생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수험생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작은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올려봅니다. 자, 오늘은 2024학년도 논술 전형 대학별 집중 분석편으로 중앙대편 자연계열에 관해서 깔끔한 도표를 통해서 명쾌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2024학년도) 중앙대학교 논술 전형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모집 인원입니다. 478명을 올해 선발합니다. 자, 작년도 487명보다는 인원수가 조금 감소했습니다. 경쟁률을 보면 2023학년도에는 70.32대 1이었습니다. 최초 경쟁률이었고 중앙대학교 전체 실질 경쟁률은 14.42대 1로 수능 최저 등급을 통과했을 때 상당히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 중앙대학교 추가 합격률은 약 20% 정도가 되고 작년도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학과는 의학부로 238대 1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서 접수 기간은 2023년 9월 12일 화요일부터 15일 금요일 6시까지이고 논술고사일은 2023년 11월 25일 토요일에 실시를 합니다. 중앙대는 전통적으로 수능 뒤에 논술고사를 항상 실시해 왔습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2023년 12월 15일 목요일 2시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전형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대는 논술고사 성적이 70%,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비교과 합쳐서 30%가 들어가고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논술고사 성적이 700점으로 절대적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등급별 환산 점수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같이 등급 간의 격차가 별로 크지가 않기 때문에 중앙대 논술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은 내신 성적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2024학년도 중앙대학교 자연계열 출제 과목하고 논술 문항의 전체적인 구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앙대는 전체적으로 올해 과학논술이 없어지면서 과학논술 대신에 수리논술 문항이 추가돼서 문항 구성의 변동사항이 생긴 학교입니다. 자연계열을 보면 먼저 출제 과목은 수학, 수학원, 수학2,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전 과목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총 4문항이 나오는데 문항당 배점이 첫 번째 문제는 20점, 두 번째 문제는 25점, 세 번째 문제 역시 25점, 마지막 문항 30점으로 배점이 부여가 돼 있습니다. 중앙대는 올해 논술 가이드북에서 문항의 전체적인 구성을 어떻게 내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첫 번째 문항 20점짜리는 평이한 문제를 출제하고 확통단원에서 출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경우의 수라든지 확률 또는 중앙대가 잘 내는 기대값 등 여러분들이 중앙대를 지원하는 학생은 확률 통계 부분을 꼼꼼히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와 세 번째 문제와 네 번째 문제는 고등학교 수학 전반에 기초하며 미적분과 기하에서 출제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첫 번째 문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문항을 출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소문항 2개로 구성되어 있고 문항은 수험생들한테 익숙한 형태의 문항이 출제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내용이 되겠죠. 요 논술 가이드북을 통해서 발표된 요 내용 출제 형식에 따라서 본 논술에서도 출제 구성을 반드시 유지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 전체적인 구성사항을 파악해서 중앙대 논술 전형에 맞게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울러 중앙대는 논술고사에서 동점자 처리 기준이 첫 번째는 총점 고득점자를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의 고득점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두 번째 문제 순으로 선발하겠다고 가이드북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자, 다음 화면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사항입니다. 출제 유형하고
그 다음에 작년도 기출되었던 핵심 내용, 그 다음에 올해 실시한 2024학년도 모의논술에 출제됐던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앙대는 시험 시간은 120분으로 동일하고 학과에 따라서 오전과 오후로 나눠져 있습니다. 출제 유형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과학논술이 올해부터 폐지되는 바람에 수리논술 문항이 추가되어서 총 4문항이 출제가 되고, 올해 실시한 2024학년도 모의논술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항에서 아마 역시 확률통계단원에서 출제하겠다고 그랬으니까 모의논술에서도 출제가 그대로 된 것 같습니다. 기대값하고 이항분포 독립시행 문제들, 그 다음에 수열의 균합적 정의, 상학함수의 덧셈 정리, 그 다음에 미분을 이용한 최대최소, 치환적분, 수열의 극한, 함수 극한의 성질, 그 다음에 극한의 대소관계, 정적분의 계산, 그 다음에 역시 기하단원에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공간도형,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한다든지 벡터의 내적과 수직에 관계된 문제들을 모의논술에서 출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중앙대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은 아마 반드시 체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나왔던 내용도 역시 확률통계단원이 오전 오후 다 출제가 되었는데, 경우의 수라든지 합의 법칙, 고배 법칙, 그 다음에 등비수열, 고배 미분, 도함수, 정적분의 성질, 여러 가지 함수의 정적분, 역시 치환적분은 아마 올해도 나올 것 같고, 수열의 합의 성질, 접선의 방정식, 극대극소 등 여러분들이 오후에 출제된 내용과 비교해 가면서 중앙대 논술 전형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중앙대는 모의논술에 나왔던 내용을 어느 정도 기출에도 반영하는 대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의논술에 출제됐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중앙대 출제 유형에 맞게끔 공부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자,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2024학년도 중앙대학교 논술전형 자연계열을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해당 학과에 따른 시험일로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캠퍼스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국수 0 과탐, 세계합 6등급 이내로, 한국사는 4등급 이내입니다. 자, 수학은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해서 수능 시험을 봐야 되고, 과탐은 잘 본 것 상위 한 과목만 반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성에 있는 다빈치 캠퍼스는 수능 최저학력이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국수 0 과탐 2개 합 6등급 이내로, 한국사도 4등급 이내이고, 과탐도 역시 잘 본 것 한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약학 계열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국수 0 과탐 4개 합 5등급 이내이고, 한국사도 역시 4등급 이내이옵니다. 그런데 약학 계열은 과탐 2개 과목을 한 과목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2과목 평균입니다. 그리고 소수점을 버리는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4개 합이 5등급이 아니라 4개 합이 5.5가 되면 그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 꼭 살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서울 캠퍼스에서 보는 학과들을 한번 살펴보면 자연과학대학에 속해 있는 학과들, 적십자간호대학, 공과대학, 소프트웨어대학, 자, 이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은 모집 인원입니다. 11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시험을 보고, 창의 ICT 공과대학과 경영경제대학은 11월 25일 오후인 2시부터 4시까지 시험을 봅니다. 그 다음에 다빈치 캠퍼스에 속해 있는 생명공학대학, 공과대학에 있는 첨단소재공학, 그 다음에 예술공학은 11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시험을 보고, 약학 계열인 의과대학과 약학대학은 11월 25일 토요일 2시부터 4시까지 시험을 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원서를 접수한 후에도 혹시 추후 변동사항이 없는지 중앙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시험 전에 늘 수시로 확인을 하시고, 올해는 중앙대학교가 과학논술을 없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항상의 구성의 변동도 왔고, 또 수능 최저 등급에서 말씀드릴 것은 영어가 1등급이나 2등급을 1등급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최저는 살짝 완화된 편에 속합니다. 자, 이 점 참고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알찬 정보를 가지고 논술 전형 분석편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맥스 수리논술 TV의 전성식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